공무원 시험 1년차 때 구급 공무원을 떨어졌던 저는 이 암기법과 사고 방식을 적용한 뒤 그 다음에 9급과 7급 공무원에 바로 합격을 했으며 이후 수많은 합격자들이 이미 이 방법을 통해서 초단기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대로 공부했는데 떨어진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회독 속도 또한 진짜 많이 빨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보면 글이 잘 안 읽혀요. 아니면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세 번을 읽게 돼요. 몇 번을 봐도 자꾸 까먹어요. 와 같은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건 사실 복습 방법을 알려주거나 암기법을 알려주거나 뭐 커리큘럼을 알려주거나 이런 피상적인 솔루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든 심지어 뭐 일반적인 독서, 책을 읽든 모두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잘 읽기 위한 핵심은 사실 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신경과학자 레리 카일은 감정이 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특히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이 기억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감정을 느끼면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감정 없이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 기억이 생각보다 빨리 휘발된다는 소리겠죠. 우리가 실제 이제 간단한 예시로 문장을 적용을 해볼게요. 노자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줄이기 위해 무위의 철학을 강조했다. 자, 단순히 이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노자? 무위? 뭐지? 그냥 노자는 무위의 철학 강조, 노자는 무위의 철학 강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뇌에 아무 자극이 없어요. 이런 걸 깡통 회독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은 어떻게 회독을 해야 되는가? 저는 1단계로 감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감정들을 느낄 대상을 시각화할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저는 노자랑 무위라는 것이 사실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볼 겁니다. 일단 무위라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없을 무, 할 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룬 것이 없다 라는 의미네요. 그럼 노자와 무위를 매칭시키려고 보니 노자? 놀자? 뭔가 그냥 유유자적하게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놀고 있는 할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볼래요. 그러면 노자와 무위라는 것이 저한테는 시각화가 되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강조하던 갈고리가 걸린 거예요. 놀자랑 무위가. 그런데 절대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2단계인 감정을 활용할 겁니다. 저 여유 있는 할아버지가 진짜 너무 편하고 좋겠다 라는 감정을 한번 느끼는 것만으로도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한 예시를 든 건데요. 이런 설명을 드리면 매 문장마다 어떻게 적용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사고로 문장을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걸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을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를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은 빠르게 읽고 복잡하고 시각화해야 될 것들은 내 뇌가 알아서 2단계 방법을 통해 독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장을 읽는 효율이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법 과목 판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2단계를 적용하면 판례 문제는 진짜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판례 문제를 잠시 멈춰놓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이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 변제 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 변제 책임이란 조건 하에서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사업상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걸 보면 처음에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간단한 판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2단계 사고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1단계 뭐였죠? 어휘를 분해해서 시각화한다.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로 하여금. 자, 여기서 상호신용금고의 라고 하는데 상호신용금고가 뭔지 몰라. 뭔 소리야? 검색을 해서 찾아. 저축은행이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도 수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럼 다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로 하여금. 이 말은 저축은행 임원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은행의 채무? 은행에 무슨 채무가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되겠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말은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이 이걸 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여기서 중요하진 않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 변제 책임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 말은 은행의 임원이 같이 책임지겠다고 해야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자유를 제한한다. 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제한하면 자유를 제한한다. 자, 그럼 1단계 쪼개고 시각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2단계로 감정을 넣으면 됩니다. 감정을 넣으려면 저 사건의 주체가
나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축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아버지가 다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물어야만 은행이 설립이 가능하게 하면 우리 아빠가 되게 제한되잖아 라는 감정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훨씬 오래가요. 이 두 단계만 진짜 적용을 하면 사실 판례 문제는 암기를 하고 말 게 없단 말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1단계 잘 쪼개서 구체화를 했는가, 2단계 감정을 느끼는가. 이 두 단계를 적용하면 매일 판례를 봐도 까먹고, 아니면 뭐 하퍼님 판례만 봐도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퍼님 판례에는 뭐 파란색, 위원님 판례에는 빨간색 이런 색깔로 공부하는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를 위한 공부를 안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사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댓글에 잘 암기가 안 되는 유형이나 설명을 원하시는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